바세린, 보습에 좋다고 해서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바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잘못된 부위에 바르면 오히려 상처가 더 늦게 낫거나 염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얼굴에서 피해야 할 부위를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그 외에 몸에서 절대 바르면 안 되는 부위들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에 진물이 나거나 습진이 심할 때 바세린을 발라야 하나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젖은 상처나 진물이 배어 나오는 습진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세린은 피부의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에 바세린을 바르면 상처 부위에 물기와 열이 함께 갇히면서 피부가 더욱 불어트고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젖은 피부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 가장자리가 하얗게 짓무르거나 따가움을 유발하고 세균 감염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는 먼저 미지근한 물이나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상처를 세척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거즈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알려준 대로 소독하고 드레싱으로 습도를 조절해 주시거나 상처 부위에 적절한 패드를 붙여 마찰을 줄여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바세린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상처 표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마찰이 심한 상처 가장자리에 건조한 피부에만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닦지가 않고 진물이 멎은 뒤에 건조함이 남아 불편할 때도 같은 원칙으로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제나 연고를 여러 겹 바른 다음 그 위에 바세린으로 상처를 꽉 덮어두는 방식은 통풍을 막아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붉은 기가 넓게 퍼지거나 열감과 통증이 심해지고 냄새나는 진물이 생긴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처가 오래가거나 악화되기 쉬우니 초기에 꼭 의료진과 상담하여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발가락 사이나 사타구니처럼 통풍이 잘 안 되는 접히는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왜 안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런 부위는 땀과 열이 쉽게 고여 습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바세린 막까지 씌워버리면 습기가 더 오랫동안 피부에 머무르게 되고 피부가 불어트면서 자극과 짓무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무좀균이 흔히 발생하는 곳인데요. 바세린의 기름막이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나 더운 날씨에는 샤워 후에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눌러 충분히 말려주세요. 잠깐 맨발로 건조 시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말은 면 소재나 땀 배출이 잘 되는 소재를 고르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사타구니는 꽉 끼는 옷을 피하고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선택하시면 마찰과 습도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마찰을 줄이려고 발가락 사이나 허벅지 안쪽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습기와 열을 가두어 짓무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벗겨져서 불편하시다면 접히는 선을 피해서 주변의 건조한 피부에만 소량으로 바르시고 습기가 느껴지면 바로 닦아내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피부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과 발진이 번진다면 자가 처치보다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좀균 등에 대한 항진균 치료나 피부 진정 치료는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뜨거운 화상을 입은 직후에는 절대로 바세린을 바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상처 위에 얇은 막이 생기면서 아직 남아있는 열과 진물이 피부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더욱 깊어지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흐르는 물로 식혀주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얼음물이나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혈액순환을 급격히 방해해서 오히려 피부 손상을 키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고나 치약, 버터 같은 기름 성분을 바로 바르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나 달라붙지 않는 드레싱으로 가볍게 덮어 보호해 주세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약국에서 파는 일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괜찮지만 다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 성분을 꼭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굴, 손, 발, 생식기처럼 민감한 부위에 화상이거나 화상 범위가 성인 손바닥 크기 이상이라면 집에서 치료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당뇨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작은 화상도 쉽게 악화될 수 있으니 초기에 의료진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화상 초기에는 피부의 열기를 빼주고 깨끗하게 상처 부위를 덮어주는 것이지 기름막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봉합 직후처럼 상처가 막 생긴 단계에서 의료진의 지시 없이 바세린으로 상처를 밀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를 봉합한 직후에는 의료진의 지시 없이 바세린으로 상처를 과하게 밀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아직 진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 같은 두꺼운 기름막으로 덮어버리면 남아있는 수분과 열이 갇히면서 붓기나 붉어짐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밥이 아직 남아있거나 테이프 드레싱이 붙어있는 상처에 바세린 막을 더 씌우면 모낭이나 땀샘이 막히면서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안내해준 드레싱 재료를 사용해서 청결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바세린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상처 위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마찰이 많은 상처 가장자리에 건조한 피부에만 아주 소량으로 발라 보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처 흉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 겔이나 실리콘 패치는 보통 상처 표면이 완전히 아물고 실밥을 제거한 뒤에 의사 선생님이 상처 상태를 확인하고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너무 많이 바르기보다는 얇게 펴 바르고 하루에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효과와 안전을 모두 높이는 길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는 초기에는 물에 오래 담그는 목욕이나 사우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한 뒤에는 깨끗한 거즈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처 부위에 자극이 남아 있다면 향이 없는 순한 제품부터 소량씩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처 주위가 점점 뜨겁고 아프거나 노란 진물이 더 많이 나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처 봉합 직후에는 상처를 과하게 밀봉하는 것을 피하고 올바른 드레싱과 세척을 우선으로 한 뒤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흉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바세린을 사용한 뒤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을 느끼는 등 자극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바세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바세린 자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향이나 색소가 들어간 제품이거나 바세린과 함께 사용한 다른 화장품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바세린을 바른 직후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바세린을 바른 후 하루 이틀 뒤에 가려움증과 함께 붉은 반점이 넓게 퍼지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가볍게 씻어내어 바세린 잔여물을 제거하고 향이나 알코올이 없는 아주 순한 보습제로만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렵다고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잠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냉찜질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짧게 수건을 사이에 두고 사용해 주세요. 증상이 가라앉은 뒤에는 바세린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미리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 뒤나 팔 안쪽 부위에 쌀알 크기만큼 아주 소량만 바세린을 발라보고 24시간 이상 피부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얼굴이나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바꾸면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분이 단순한 제품부터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며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바세린을 사용한 부위가 심하게 붓고 물집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고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혼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눈 주변이나 입가처럼 피부 점막과 가까운 곳이라면 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함부로 장기간 바르면 오히려 피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의료진의 정확한 안내에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바세린 사용 후 피부에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잔여물을 깨끗하게 세척한 뒤 성분이 단순한 보습제로 관리하며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통해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바세린을 잘못 바르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지고 자극이 심해질 수 있는 부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세린은 건조한 부위에 소량으로 국소 사용해야 안전하지, 젖은 상처나 통풍이 되지 않는 부위, 열이 남아있는 화상이나 봉합 직후에 상처처럼 습기와 열이 갇히는 곳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은 제대로 쓰면 든든한 보습제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세린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분과 피부 타입에 따라 바세린을 안전하게 조합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생활을 응원합니다.